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방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화. 자, 우리는 이제 점차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자, 물론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 중이라, 만약에 온라인 강의가 아니었으면 사실 교과서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과 실제로 많이 부딪혀 가면서 특히 말하는 연습, 토론 연습,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디베이트 수업의 연습을 시키면서 많이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토론을 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려는 것들이 좀 커요. 특히 예컨대 디베이트 토론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강제합니다. 발언 시간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편인데요. 그 제시받은 발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글에서, 여러분들의 말에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서본결이 나눠져야 되고, 본론 안에서도 몇 가지 이유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그런 훈련을 좀 많이 시키려고 했었어요, 초창기에. 다만 이제 이게 어쩌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무언가, 특히 지역에 있어서 양쪽의 입장을 전부 가지고 어떤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로컬라이제이션, 지방화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 참 잘했어요. 외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여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어떤 곳을 여행지로 잡을 것인가. 다시 말해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있는 것이,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통해서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행 필요한 어떠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예전에 부천에 계신 선생님이 친한 형님의 어머니가 화가신데,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렇게 벽화를 그리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했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직접 벽화를 그린 건 아니고, 선생님은 거기에 관련된 컴퓨터 업무를 좀 많이 해줬어요. 근데 사업 시행 전에 예시 그림들을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으로 합성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나랏돈 따서 하는 거니까 뭐 시의회나 이런 곳에다가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은호형 어머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해서 많이 했을 때 이제 은호형 어머님하고 같이 일하는 화가분들하고 이렇게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세상에 벽화 마을이 몇 개가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곳이 벽화 마을로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던 곳이고 보기도 안 좋았던 곳인데 벽화 마을로 성공을 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수많은 낙후된 지역에서 그것을 따라하고 있어요. 이거 약간 우리나라 종특이기도 한데, 카스테라 집이 잘 되면 갑자기 카스테라 집이 마구 생기고, 핫도그 집이 잘 되면 갑자기 마구마구 핫도그 집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초창기 원조를 표방했던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벽화마을을 본다고 했을 때 진짜 벽화가 이쁘게 그려져 있는 마을에 가는 것 좋지만, 정말 5만 군데에서 갑자기 다 벽화마을이 생기면서 도대체 뭐가 원조고 뭐가 적인지를 모르는 상황,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것보단 이 지역에서 이것이 진짜 유명하다라는 식으로 어떤 하나의 특성화를 시킨 점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죠. 뭐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지, 물론 북촌에도 한옥마을은 있고 뭐 전국적으로 몇 개의 한옥마을이 있지만, 또 순창의 장류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축제들이 생겨야 되고, 앞으로 순창 같은 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어떤 지역화 또는 지방화에 굉장히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지만 방랑사롱이라는 커피숍이거든요. 거기 있는 그 방랑사롱 사장님이, 선생님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여러분들 선배들과 함께 진로 탐색 이런 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었던 분이에요. 굉장히 아는 것도 많으시고, 특히 어떤 행사를 주최하고 그런 것에 굉장히 큰 탤런트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순창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순창에서 가능성을 보고 서울에 계시던, 대도시에 계시던 분이 오히려 순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창이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떠한 메시지와 이러한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지방 로컬라이제이션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된다면 거기서 같이 커피 마시러 가서 맛있는 커피도 먹고 그 사장님 이야기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원래대로 수업대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서 보듯이 잘 보세요. 잘 만들어진 도심풍 빌딩이나 공원같이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소보다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을 볼 수 있는 장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역의 고유성은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 인문환경에 인간이 적용한 결과물이며 이러한 고유성은 지역의 경관 또는 지역의 축제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 찾기가 세계화의 흐름에서도 반세계, 그러니까 세계화의 흐름에 거부하는 게 반세계화거든. 그 반세계화의 흐름은 누구든지 먹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창에서만 먹을 수 있는 순창의 먹거리를 발견하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자, 넘어가서 이런 고유성이 있는 지역 축제, 특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이 중에 지역성을 진짜로 드러내는 축제가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순창의 장류축제는 굉장히 훌륭한 축제입니다. 물론 순창이 장으로 유명한 건 옛날부터 유명했고 사실 청정원의 도움이 굉장히 크죠. 순창 태양초 고추장, 이 진짜 이건 회사가 정말 큰 마케팅을 통해서 순창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순창이라는, 진짜로 군 단위에서 처음 들어보는 군도 있을 거예요. 씨발, 그게 어디 있는 군이야? 뭐 이렇게 들어보는 데도 있을 텐데, 순창 하면 고추장이 생각날 정도로 우리나라에 너무나 당연하게 장류의 큰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마을로 만들어준 거, 물론 순창 군민들과 순창구청의 노력도 있겠지만 회사의 어떤 마케팅도 큰 역할을 차지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제1고에 대한 그 탐구 주제를 조금 미뤄서라도 이 지역화와 지방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내주고 싶은 과제가 있는데, 순창의 장류축제와 같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한민국 축제라고 검색을 해본다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축제들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축제들 중에 진짜로 그 지역의 어떠한 대표적인 정체성과 그런 것을 굉장히 고유함과 정체성과 특별함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축제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먹거리 좀 부르고 각설이 부르고 노래하는 사람 몇 불러가지고 그냥 한탕 칠라는 정도의 축제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걸, 이런 축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축제들 하나를 조사해오라고 하고 싶어요. 실제로 망한 축제도 좋고 성공한 축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축제라면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과 맞물려서 성공을 했는가? 반대로 망한 축제라면 왜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축제를 했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의 무언가를 진짜 살리고 싶었다면 이런 축제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것, 그런 거에 대한 과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양식은 가장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오늘 이번 차시 마지막 강의에.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봅시다. 지구상에는 자신의 고유한 생활 양식이나 풍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세계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골짜기에 몰려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쩌는지 잘 이야기도 못 듣고 그냥 가끔씩 놀러오는 보부상이나 등짐 장수들이 해주는 이야기로만 외부의 소식을 전했다면, 지금은 TV, 인터넷, 컴퓨터, 신문, 그런 수많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문화가 뭔지를 깨닫는 거죠. 서구의 보편적 문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깨닫고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문화 속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쉽게 변하진 않아요. 쉽게 변하진 않기 때문에 예컨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의 이런 어떤 소규모 부족들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야만적인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도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조차
완벽한 세계화에서 벗어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어,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 언어일 겁니다, 언어.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 영어를, 모국어로 하자. 물론 미친 소리예요. 물론 미친 소리인데, 그런 이야기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소규모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정체성이나 특수성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편리함이라든지 그런 것에 밀려서 에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쓰는 언어, 영어 하나 배우면 되지. 뭐 저렇게 아프리카 때깔놓고, 뭐 이런 걸 배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알 수 있고요. 음. 자, 그래서 혼합되어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키고 싶어도 결국 모든 사람들은 세계화의 물결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 경제의 세계화 역시 마찬가지죠. 경제의 세계 역시. 그러니까 예컨대 뭐 중국의 어떤 지역은 뭐 예로부터 대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지역의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 들어오면서 그런 사업은 자연스럽게 사장되고 예컨대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뭐 기계를 돌리는 그런 식으로 변화된다든지 국가 내에서의 전통적인 생산 활동 변화가 유도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언어가 줄어드는 것 역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 왜? 언어야말로 그 지역의 고유한 점, 특별한 점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요인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민족이 유지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 민족이 쓰고 있는 언어고, 두 번째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수호하는 것이 민족에 대한 수호예요. 선생님이 지금 2학년 애들은 선생님한테 배웠고, 지난해는 선생님한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제일고 쌤이. 그런데, 1930년대 후반에 이제 그 민족 말살 정책이 펼쳐지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언어를 없애려고 했던, 그래서 일본인 안으로 내선 일체라는 것을 주장하며 조선인을 일본화 시키려고 했던 일제 통치와, 그리고 그거에 수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리말 수호 운동,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운동들, 역사적 어떤 뭐 백남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채호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유지하고 지켜내려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역사는 그 민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 자, 그래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때론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종교와 민족과 같이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문화 요소가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주로 찾아보자고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방화와 회방화라는 걸 알아보겠는데, 지방화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고유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과 동시에 결과물, 특히 순창은 정말 이걸 설명하기 쉬운 게 장류축제입니다. 선생님은 장류축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축제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진짜 여자친구랑 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말 5만 가지 축제를 다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장류축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장류를 중심으로 무언가 이 축제는 정말 장류와 소스에 관련된 축제다라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축제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장류축제를 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순창이라면 순창? 고추장 유명한 거기? 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장류축제라는 걸로 완전히 활용점정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지방화를 잘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런데 이제 지방화를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여기 보면 세계화 추세 속에서 각 지역이 지역 간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정체를 펴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즉 우리나라에 처음에 한식이 많이 퍼져나갔죠. 한식이 처음에 퍼져나갔을 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뭐라고 생각해? 불고기야.
그런데 지금은 매운 한식들도 불고기와 비빔밥이 가장 많이 먼저 퍼져나갔는데 지금 매콤하고 달달하건 뭐 그런 한식들 뭐 불맛 나는 저기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한식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맵자달 신나는 노래를 외국 사람들도 느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맵고 짜고 달달한 그런 어떤 소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데 예로부터 소스와 장류에 대해서 어떠한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언가 그 관련된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던 순창은 정말로 지방화를 통해서 세방화를 잘 해나간 케이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고추장으로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이거에 강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단연컨대 순창입니다. 그런데 한식이 전 세계화로 넘어가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춘장이나 두반장이라든지 외국 양념들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양념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어떤 고추장, 어떤 된장, 어떤 간장이 외국에 나갈 거냐 이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장류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순창의 장류가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순창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방화, 세방화를 잘 해나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결국은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방화, 세방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방화라는 건 뭐야?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 특수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 그게 지방화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방화는 뭐예요? 그렇게 잘 활용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수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찾아나가는 거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세방화입니다. 결국은 각 지역이 천편일률적으로 저쪽에 벽화마을을 해서 성공했네? 우리도 벽화마을 해야지. 저쪽에 케이블카를 해서 성공했네? 우리도 케이블카 해야지. 이딴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지역만에서 겪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이거 하나 해보기 위해서 한국을 들어올 수 있고 입국해서 돈을 쓰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정도의 강력한 끌어당김과 메리트가 있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방화의 중요한 점입니다. 세방화의 중요한 점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내고 싶은 숙제가 원래 여러분들에게 기존에 이렇게 예고했던 그런 숙제가 아니라 다른 과제를 좀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 보면 탐구활동 세방화 전략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서로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특별하게 이게 글쎄 이런 걸 세방화 전략이라고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브리스톨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컨대 예술센터, 도심공원, 수변도로 이런 것이 브리스톨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브리스톨이라면 정말 영국에서 꽤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브리스톨에서만 겪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거보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내용이 이런 건데 저는 이거를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발표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제를 제시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할게요. 마지막 강의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과제 설명 다시 제대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축제를 하나 조사하는 거죠. 장류축제는 제외입니다. 왜냐면 장류축제는 되게 잘된 축제고요. 잘된 축제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참에라도 모르는 다른 지역의 축제를 한 번 더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축제를 하나 조사하는데 이 축제가 성공한 축제인지 또는 실패한 축제인지 이거를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한 건가 실패한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 왜 성공했는지 또는 내가 왜 이걸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 왜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구분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최소한 세 가지 이유를
3가지만 골라보세요. 3가지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결론. 결론을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A라는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A라는 축제보다는 B라는 방식을 도입하고 이 B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요. 이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3분짜리 동영상을 찍길 바랍니다. 3분짜리 동영상을. 핸드폰을 셀카 모드로 바꿔놓고 찍어도 됩니다. 아마 그게 제일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이 3분짜리 동영상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 1, 2, 3 3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줄게요. 장류축제로 예시를 들어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장류축제로 예시를 들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지역의 축제를 생각해 보면 돼요.